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보는 이 그림은 김홍도의 타작도입니다. 여기 농민들이 우통을 벗고 열심히 타작을 하고 있죠. 표정도 힘든 노동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밝고 좋습니다. 자, 오늘 정약용의 한시 보리타작, 한자로 얘기하면 타맥행입니다. 자, 타맥행입니다. 정약용은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보고 그 바로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예찬했고 또 그것을 통한 깨달음을 노래했습니다.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통한 깨달음, 정약용 보리타작 타맥행 해설. 다산의 한시는 농민을 비롯한 평민들을 옥죄는 사회제도의 모순을 비판하고 부패한 관료나 토호들의 횡포를 고발하면서 평민들의 삶에서 발견한 참된 삶의 모습을 예찬하였습니다. 보리타작은 농민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화자의 진지한 태도가 드러난 작품입니다. 탐욕행은 타산지석,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농민들의 삶에서 배운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배우는 데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외우는 공부는 망한다 이런 뜻이죠. 국어는 원리 이해와 본문 중심으로 하십시오. 이해의 배경입니다.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내용의 한시입니다. 문제는 탐욕행인데 행은 사물이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한시의 형식입니다. 보리밥과 막걸리로 기운을 얻은 농민들이 노동요 옹해야의 박자에 맞추어 힘차게 도리깨를 휘두르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활기찬 타작마당을 여실하게 재현했습니다. 농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찰하는 화자의 태도가 겸허하고 진지하여 더욱 진실하게 느껴집니다. 평민들의 삶에서도 가치 있는 점을 찾아 배우고자 했던 정약용의 실용적 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한시로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비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빛받아 번쩍이네. 옹해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디나달 온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보리타작하는 모습 먼저 한번 보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한시를 공부할 때 한시 원문은 그냥 훑어보기만 하세요. 선생님도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비처럼 뿌옇고, 막걸리는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전통 술이죠. 자, 이렇게 대괄로 한 것은 농민과 관련된 소재인데요. 뒤에 보리밥도 나오고 도리깨도 나오고 보리나달도 나옵니다. 막걸리, 보리밥, 도리깨, 보리나달은 농민과 관련된 소재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사실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젖빛처럼 뿌옇다. 젖빛처럼 했으니까 직유법이죠. 자, 막걸리 색깔이 뿌연 젖 같다. 그 시각적 심상이 쓰였습니다. 큰 사발에 보리밥 녹기가 한자로세. 보리밥도 농민과 관련된 소재이고요. 요즘 여러분들은 공기에 밥을 먹지만 옛날에는 뭐 밥 말고는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정말 선생님 어린 시절만 해도 밥을 밥 큰 식기에 밥을 위에 아래 들어가는 것보다 위에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보리밥이 굉장히 높다, 많이 담았다 이런 뜻이죠. 과장법입니다.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막걸리, 보리밥, 도리깨, 보리나달은 농민과 관련된 소재라고 했죠. 도리깨는 타작하는 도구입니다.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받아 번쩍이네. 자,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긍정적 시선을 보여줍니다.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입니다. 옹해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옹해야 소리는 노동요죠. 자, 도리깨질 하며 부르는 노래로 노동요로 소리가 나니까 청각적 심상이죠. 삽시간에 보리나달 온마당에 가득하네. 자, 보리나달도 농민과 관련된 소재이고요. 온마당에 보리나달이 처음에는 보리짚에 달린 보리였지만 이제 보리나달이 마당에 가득하잖아요. 농민들의 노동의 결과이고요. 굉장히 역동적 심상이 나타납니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옹해야 소리가 서로 옹해야 가마 옹해야 이렇게 주고받겠죠.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또 흥이 고조됨을 나타냅니다. 보이는 것이 지붕 위에 보리 티끌 뿐이로다. 자, 보리 티끌만 가득하더라. 자, 여기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 뿐이로다는 보리 타작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점층적이지요. 자, 보리 타작하는 마당의 전경, 역동적인 모습이고요.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그 기색은 그 모습을 살펴보니 즐겁다. 보리 타작할 때 힘들지만 굉장히 즐겁겠죠.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자,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그 기색 않았네는 자유롭고 즐거운 노동의 모습입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이 학교 교사를 하고 있지만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이 뭔가 구속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신과 육체가 조화된 노동의 기쁨입니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낙원은 즐거운 곳이잖아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 가까운 현실에 있구나.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로. 자, 벼슬길은 세속적인 영망이죠. 자, 이 부분 보면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오는 화자의 깨달음과 반성입니다. 벼슬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죠. 정약용은 알다시피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실학을 완성한 학자였죠. 벼슬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화자의 삶에 대한 반성, 자기 성찰이 나타납니다. 자, 정약용 보리타작 타맥행 해설이었고요. 갈래는 형식을 갖춘 정영시 한시죠. 자, 성격은 사실적이고 묘사적은 시각적과도 통합니다. 반성적이고 성찰적이고요. 자기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되돌아봤잖아요. 주제는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통해 얻은 삶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자, 특징은 실학사상이 반영되어 있고요. 선경, 후정, 1에서 8행까지 선경이고 9에서 12행까지 후정의 구조이고요. 또 관찰 1에서 8행, 인식 9에서 10행, 반성 11에서 12행의 구조로 보기도 합니다. 시각적이고 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사실감을 부각했습니다. 농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했죠. 우리 대갈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막걸리부터 보리밥, 또 도리깨, 보리나달이 있었습니다.
사실감을 얻고요. 과장된 표현으로 활기찬 농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선 후기 평민의식을 또 반영했습니다. 보리타작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을 그리고 있는 두 행을 찾아보자인데요.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고 또 보이는 이 지붕 위의 보리 티끌뿐이로다, 이런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행의 의미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화자의 태도를 설명해 보자인데요.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받아 번쩍이네. 농민들의 모습이죠. 윗옷을 벗고 일하는 농민들의 검게 탄 어깨가 햇볕을 받아 반짝인다. 자,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을 예찬하는 부분입니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노랫가락에 어우러져 노동의 신명이 더해져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농민들을 보고 보고인데 못하네요.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라고 하는 까닭은, 자, 마음이 끄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자, 벼슬길에 헤매고 있는 화자가 농민들을 부러워하고 반성하는 모습입니다. 시의 화자가 농민들의 모습에서 깨달은 것은 벼슬길을 헤매는 자신처럼 무력에 흔들리며 사는 사람보다 농민들처럼 마음이 무력에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사실은 우리 돈이 너무 없어도 안 되겠지만 돈이 너무 많아도 고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시상 전개를 고려하여 이 시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인데요. 1행에서 8행은 보리타작한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했고요. 9행에서 10행은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봤고, 11에서 12행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쓰는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국어 공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정약용의 보리타작 타맥행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